탁구게이트 이강인 과연 태극마크를 달게 될 것인가? 사실 이 얘기가 저번 주부터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3월 11일 월요일 오늘 드디어 11일 월드컵 예선 2연전 명단 발표가 황선홍 감독을 통해서 발표가 됐죠. 자, 과연 이 태국전 포스터에 이강인 선수가 제외되어 있었다. 국민의 여론이 싸늘하다. 이러한 말이 엄청 쏟아지고 있습니다. 아마 저의 영상을 꾸준히 보셨던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 사태를 잘 보셨던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많은 여론들이 이강인 선수가 국가대표 선수로서 선출되는 것을 대부분 반대하고 있다. 당연한 이유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손흥민 선수와의 사태의 중심에 있었던 이강인 선수 대비 사실상 손흥민 선수는 굉장한 이야기들을 끌고 다니고 있어요. 최근 13호 골을 터뜨렸는데 자, 이런 기사가 하나 눈에 들어왔던 겁니다. 손흥민 사인해달라는 남성을 단호히 거절했다. 왜 손흥민 선수가 이강인 선수와의 사태 이후에도 13호 골 이후를 계속하여 기록을 세우고 있음에도 이렇게 사인하러 온 남성을 거절했을까요? 지금 보니까 이 영상이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어요. 손흥민은 리셀러 역할을 하는 팬들에게는 팬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영상을 올렸던 겁니다. 이 영상 속에 이 붉은색 후드티를 입은 남성의 사인을 거절하는 모습이 담겼는데 이 남성이 이미 한 차례 손흥민 선수로부터 사인을 받았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더 많은 사인을 요청했다고 해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리셀러가 뭐냐면 물건을 사서 되팔이하는 사람들을 리셀러라고 합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의 사인이 담기면 그게 단순한 옷이 됐건 신발이 됐건 가방이 됐건 엄청난 가치를 갖는단 말이에요. 스포츠 스타 선수들의 사인을 받아 파는 사람들이 실제로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남성의 사인을 손흥민 선수가 거절하고 이야기를 하자 자리를 떠나버린 겁니다. 사실 이 리셀러들은 유명인들을 쫓아다니면서 종이나 물품의 사인을 여러 장 받고 나서 이를 또 인터넷에 올려 고가에 판매하는 사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딱 나오죠. 손흥민 선수가 사실 이번만 사인을 거절했던 게 아니었다라고 해요. 지난해 9월 때도 한 팬이 다가와 셀카를 요청하자 이를 정중하게 거절했다고 합니다. 왜인가 봤더니 당시 손흥민 선수는 삼성의 갤럭시 핸드폰 앰베서더로서 뭐 거의 홍보대사라고 할 수 있죠. 그런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아이폰을 들고 와서 사진을 찍자고 하니까 아마 찍을 수 없었던 게 아니냐. 그래서 손흥민 선수는 삼성 갤럭시 핸드폰 전화로 사진 촬영을 부탁하는 팬들에게는 직접 핸드폰을 들고 사진까지 찍어줬다고 합니다. 이거 뭐 이쯤 되면 삼성 측에서 손흥민 선수를 더 좋아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손흥민 선수는 사실 이강인 선수와의 탁구게이트 이후로 오히려 더 승승장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손흥민 선수가 또 한 번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13호 골에 이어서 또 한 골 2개의 도움, 시즌 공격 포인트만 20개를 돌파했다라는 이야기가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봤더니 아스톤 빌라를 상대로 리그 7호 도움을 줬다고 해요. 13호 골에 이어서 공격 포인트만 벌써 20개를 달성했다라는 기사가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결국 시즌 14호 골을 터뜨리면서 2개의 도움까지 추가하며 팀을 승리로 이끌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야말로 날아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승승장구하고 있다. 리그 4위의 에스턴 빌라와의 원정 경기에서도 손흥민 선수는 최전방 공격수로 선발 출전하여 팀이 1대0으로 앞선 후반 8분 브레넌 존슨의 추가골 도움을 기록한 데 이어 후반 45분에 직접 자신이 쐐기골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또 4분 뒤에 도움을 하나 추가하며 무려 4대0 완승을 이끌었는데 지금 뭐 너무나 잘 나가죠. 최근 제가 전달해드렸던 소식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서 재계약을 혹시라도 안 할까봐 매우 불안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황선홍 감독이 이런 손흥민 선수 선출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차출 안 할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피해자로서 많은 대중들이 이미 알고 있는 손흥민 선수의 상황인데 이거 사실
피해자인 손흥민 선수를 황선홍 감독이 부르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지금 잘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손흥민이 정말 대단하다. 영국에서 박수칠 소식이 전해졌다라면서 지금 최우수 선수 MVP에 해당하는 맨 오브 더 매치에까지 선정이 됐다라고 합니다. 14억 골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손흥민 선수가 그야말로 최고의 MVP 선수가 된 건데요. 손흥민은 사실 최고 9.4점 평점까지 축구 통계 매체를 통하여 엄청난 극찬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많은 누리꾼들은 역시 손흥민은 대단하다. 손흥민이 최고다. 우리는 그야말로 손흥민 시대에 살고 있다. 손흥민의 골이 너무 멋있다. 이강인은 보고 배워라. 여전히 이강인 선수에 대한 비판 여론도 함께 끄집어내지고 있다. 그런데 사실 이 와중에 한 달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손가락에 붕대를 감고 있다. 그럼에도 압도적인 기록을 세우고 있다. 요런 기사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실제로 어떻습니까? 14억 골에다가 MVP 선정에 최고 평점까지 받은 손흥민 선수지만 이 손가락이 보이시죠? 여전히 붕대를 감고 있습니다. 사실 부목을 대고 있지는 않지만 이제 붕대까지는 풀 수 없는 상태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손가락 하나가 탈구가 됐지만 아마 나머지 손가락에 함께 부목 역할을 해줄 수 있도록 손가락을 합쳐서 이렇게 감아놓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사실 이거 완치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그렇게 보기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흥민 선수가 14억 골을 터뜨렸다라는 건 이거 국가대표로 이런 선수 선발 안 하면은 누구를 선발하겠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강인 선수죠. 결국 대표팀 감독이 대표팀 명단의 소집과 관련하여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것 자체가 지난해 6월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사실 축구협회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을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황선홍 감독에게 등 떠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이강인 선수를 선발해도 문제고 안 해도 문제다. 이 얘기는 이제 너무나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더불어 이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 손흥민 선수의 부상이 다 낫지도 않았는데 지금 이런 기사가 보입니다. 이강인부터 새 얼굴까지 임시지만 임시 같지 않은 선택의 무게다. 과연 황선홍호의 선택은 무엇이 될 것인가? 이런 얘기가 끊임없이 쏟아졌습니다. 결국 오전 11시에 발표가 됐지만 사실 그 이전부터 이런 기사는 많이 올라왔어요. 굳이 이강인 선수가 아니어도 황새 앞에서 펄펄 난 이승우 대표팀에 복귀할까? 득점왕 주민규도 생애 첫 태극마크에 도전한다. 어찌 보면 이강인 선수의 탁구 게이트 사태가 굉장히 비판받았지만 또 반대로 이강인 선수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선수들을 발굴할 수밖에 없는 황선홍 감독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선수들에게 국가대표의 막중한 임무를 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또 아이러니한 상황이 왔다. 요렇게도 지금 해석이 풀이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강인 선수뿐만이 아니라 이승우 선수도 한때 굉장히 스타 플레이어로 주목받았었는데 K리그에서 활약하고 있음에도 지금 이번 국가대표 선발에 있어서 손꼽히는 새로운 선수들의 얼굴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 와중에 이강인 선수 어땠습니까? 넘어지는 이강인 보니까 최근 파리 생제르맹과 스타드 드랭스의 이 프랑스 리그 축구 경기에서 이렇게 이강인 선수가 넘어지는 모습이 사진에 포착이 되어 있습니다. 뭐 경기력이 저하됐다라는 말이 나왔다가 최근 음바페에게 어시스트 도움을 줬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그런 비판을 하시더라고요. 음바페니까 뭐 누가 공격 패스를 해줬어도 아마 골로 연결시켰을 거다. 그거 하나 가지고 이강인을 태국전에 당장 부르는 거는 문제가 크다. 이러한 말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와중에 어떻습니까? 지금 보니까 이런 글도 보입니다. 파리 생제르맹에서 사실 한글 유니폼을 입고 풀타임을 소화한 이강인 국가대표 명단에 오를 수 있겠나라는 기사가 이미 발표 전부터 계속 올라왔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강인 선수에 대한 이 평가가 파리 생제르맹에서 한글 유니폼까지 이렇게 지급을 해주면서 나아가서는 어떻습니까? 경기까지 계속 출전시키는 것을 보면 사실 이 클럽 축구팀에서는 이미 이강인 선수의 가치를 다시 재평가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자신의 최고 무기라고 할 수 있는 왼발의 위력을 보인 이강인은 이제 국가대표 명단을 발표하게 될 황선홍 임시감독의 선택을 기다린다라고 이미 기사에 나와 있었습니다만 사실 발표 이전부터 계속하여 자숙의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이강인을 선발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컸음에도 당사자인 두 선수,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의 갈등을 또 봉합이 된 만큼 만회할 기회를 줘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라고 하는데 자, 실제로는 어땠을까요? 이강인 국가대표 선발 찬성이 46.9%, 반대가 40.7%로 사실 찬성이 소폭 더 많았다라는 것이 좀 굉장한 충격이 아닌가 싶습니다. 더불어서 제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이강인 선수를 선발하자라고 말한 대다수의 나이대가 10대에서 30대의 젊은 층이었다. 세대 간의 갈등이 아니다라고 언론사에서 이야기를 했고 저도 그렇게만 바라보고 싶지 않았지만 세대 간의 갈등으로 결말 지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40대 이상부터는 다 반대하는 선택을 꼽았거든요. 그러니 이강인 선수가 사실 돌아온다라는 건 이 중장년층들의 반대 의견을 완전히 묵살하게 되는 셈이 되기 때문에 이 황선홍 감독 입장에서는 이강인 선수가 아무리 뭐 발표 직전까지 랭스전의 경기에서 풀타임을 뛰는 활약상을 보여줬고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한국어로 되어 있는 이강인 선수의 유니폼을 입고 출전을 했다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사실 출전 발표를 확정짓는 순간 중장년층 분들의 100% 중에 40%가 넘는 국민들의 엄청난 비판을 당연하게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이런 기사가 이미 올라왔었어요. 매일경제사에서 나온 기사인데 이강인 대표팀 소집 불가다. 국가대표 발표를 앞두고서 이미 또 홍준표 의원이 소집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불가하다. 인성 자체가 단체 경기에 부적합하다. 사실 이 의원은 그 이전부터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비판을 하기도 했는데 사실 이 의원과 비슷한 나이대의 시청자분들도 제 영상을 많이 보고 계시거든요. 그분들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저런 인성으로는 한국 축구 팀워크에 1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저런 선수를 소집한다라는 건 단순히 경기력만을 보고 판단한다라는 건데 그깟 경기력보다 팀워크가 더 중요한 단체 경기에서 저런 선수를 묵인해주고 차출한다라는 거는 너무 앞으로의 한국 축구 미래의 위계질서를 아예 포기하겠다라는 말과 같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이 황선홍 감독 입장에서는 고를 수도 없고 안 고를 수도 없고 이강인 선수 자체가 굉장히 골치가 아팠을 거예요. 전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런 의견을 한번 냈습니다. 그냥 이번 태국전만큼은 이강인 선수를 차출하지 말고 사실 그 다음 경기 때까지 자숙할 수 있는 기간을 주고 지금 손흥민 선수와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이런 다른 선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강인 선수만이 아니라 많은 새로운 국가대표 자리를 메꿔줄 K리그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의 시간이 더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 결정에 대해서 황선홍 감독이 결단을 내린 것 자체가 아마 많은 비판을 또 수용해야 할 것이고 그렇다고 이강인 선수를 뽑지 않는다? 만약 이런 이승우 선수나 새로운 주민규 선수들이 태극마크를 달고 경기를 뛰었을 때 태국전에서 만약 성적이 좋지 못하면 그거 누가 또 책임지겠습니까? 아무리 협회에서 자신들이 위원장이 책임지겠다라고 발언을 했지만 어떤 책임을 질 수 있겠습니까? 모든 국민들의 비판은 이것을 결정한 황선홍 감독에게 집중포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태가 뽑아도 문제, 안 뽑아도 문제인데 자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실 때쯤에는 이미 결과가 드러나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때까지 이강인 선수 사태를 보신 분들 아직도 거의 40%에 육박하는 반대표처럼 반대를 하십니까? 찬성을 하십니까? 아무리 결과 발표가 났다 하더라도 이강인 선수가 선발된 마당에 반대하신 분들 얼마나 많은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겠습니까? 만약 이강인 선수가 경기력이라도 안 좋은 날에는 그 비판 수용하기 너무 어려울 것이고, 반대로 이강인 선수가 선발되지 못했다라고 한 상황에서 만약 경기를 패배하게 된다면 이건 역시 앞에 말씀드린 황선홍 감독이 모든 걸 책임져야 할 겁니다. 그러니 애시당초 협회가 문제점이 심각하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자, 18일부터 이제 손흥민 선수와 더불어서 이강인 선수 또 많은 국가대표 선수들 본격적인 팀워크를 맞춥니다. 정말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제2의 탁구 게이트가 또 벌어진다면 와, 이거 정말 돌이킬 수 없겠죠. 그런데 징계조차 없이 이강인 선수가 선발이 돼서 경기를 뛰게 되는 그 모습이 방송으로 송출이 된다면 제가 볼 때는 제2, 제3의 탁구 게이트 가능성도 충분히 예상이 될 수 있는 문제점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축구협회에서 나서서 선수에 대한 징계와 확실한 결단조차 내리지 못하는 이 현실이 얼마나 착잡한지 우리 현명한 시청자분들의 많은 댓글 의견들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글이 보입니다. 손흥민, 이강인, 클린스만이 만약 직장인이었다면 이번 탁구 사태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 뭐 이런 기사도 이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의 탁구 사태가 아주 대표적인 사례로서 지금 다양한 분야를 통해 손꼽히고 있다는 건데요. 지금 보면 이번 두 선수 간의 물리적 충돌의 여파가 아직까지도 그 여진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만약 직장인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강인 선수 같은 경우 뭐 근로기준법을 들이대면서 뭐 휴게 시간이 보장되어야 한다 뭐 등등의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탁구를 치러 간 그 해당 시간대가 통상의 식사 시간에 해당되는 법적인 휴식 시간이라면 탁구를 치는 건 문제되지 않지만 사실 손흥민 선수들의 고참들이나 단합을 위해 했던 시간이란 걸 보면 그 식사 시간이 팀워크를 다지는 시간으로 업무상 필요한 시간이다. 이렇게 보여졌을 때는 또 그 규율의 준수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 입장의 경우 전혀 이강인 선수와 반대 입장이죠.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표팀은 항상 저녁 식사를 팀워크를 다지는 시간으로 활용했다. 이 설명이 맞다면 그 저녁 식사 시간은 온전한 휴게 시간으로 보기가 어렵다. 직장 상사로서 탁구를 하는 개인 행동을 지적하는 건 정당한 상사의 지시이고 문제될 것이 없다. 이렇게 설명을 또 하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이 저녁 식사 시간이 만약 자유로운 휴게 시간이었다라고 한다면 사실 뭐 흔히 말하는 직장 내의 갑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것을 설명한 기사에는 직접 설명이 되어 있다시피 그 해당 시간은 온전한 대표팀의 팀워크를 위했던 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나라 최대 법무법인이라고 할 수 있는 태평양 변호사분이 이런 칼럼을 썼을 정도로 지금 이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의 사태는 한국 사회에 많은 문제점과 많은 의문점을 제시하는 대표적 사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좋은 의미로서의 대표적 사례가 아니라는 것이 참 씁쓸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사실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 최근 폼이 굉장히 다시 올라와서 13호 골까지 터뜨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손흥민 선수가 속해 있는 팀의 이 토트넘 입장에서는 해리 케인이라고 하는 스타급 선수가 떠난 이후 손흥민마저 잃는다면 정말 큰일 난다라는 생각에 급하게 재계약을 서두르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이강인 선수와의 손가락 부상으로 혹시나 경기력 저하가 있으면 어떨까 많은 분들이 걱정했지만 손흥민 선수 13호 골로 멋지게 부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토트넘 입장에서는 빨리 손흥민 선수와 재계약하고 싶다. 여유 부릴 시간이 없다. 지금 프리미어 리그에서 정말 많은 곳에서 손흥민 선수를 탐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름이 오기 전에 손흥민 선수와의 재계약을 마치고 싶어 하며 손흥민은 올 시즌도 최고의 기량을 보여주고 있다. 실력이 떨어질 기미가 보이질 않는다. 손흥민은 심지어 실력만이 아니라 선수단 사이에서도 모범이 되고 있다. 손흥민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토트넘이 재계약을 빨리 진행하고 싶어하는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손흥민의 재계약은 구단의 핵심 목표가 됐다. 손흥민 선수 한 명이 구단의 목표가 될 정도로 정말 대형급 스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손흥민 선수의 얼굴로 손을 날렸다라고 하는 이강인 선수, 아직까지도 그 여진이 심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손흥민 선수 수년간 토트넘의 핵심 축구 스타였다. 해리 케인이 떠난 지금 상황에 손흥민마저 잃게 된다면 그것은 재앙과 다를 바 없다. 토트넘은 손흥민과 재계약을 빨리 완료해야 그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토트넘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떠날 경우 팬들의 엄청난 비난까지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만 대단한 게 아니라 이 영국에서도 미스터 소는 정말 엄청난 스타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의 사태가 터졌으니 사실 토트넘 팬들 입장에서도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강인 선수가 이런 기사가 엄청 올라왔습니다. 기대 이하의 실망감을 줬던 이강인 선수가 그의 가치를 증명했다. 자질을 보여줬다. 챔피언스 리그 첫 도움, 이강인 다시 날아오르나. 그가 가지고 있었던 자질, 재능, 이것을 다시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왜 이런 기사가 나왔나 했더니 도움 하나에 태세 전환한 해외 매체, 이강인 훌륭한 어시스트다. 바로 이번 파리 생제르맹 경기에서 전 세계 월드 클래스라고 하는 음바페 선수의 결정적인 8강 진출골을 만들어준 이강인 선수의 결정적 어시스트 하나로 이 프랑스 매체의 비판 여론이 칭찬으로, 아주 극찬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강인 선수는요, 바로 이번에 열렸던 6일 경기에서 후반부에 교체 투입됐습니다. 그리고 후반 11분에 음바페 선수의 골을 어시스트, 도움을 준 거죠. 경기 이후 프랑스 현지 매체들은 이강인 선수의 활약에 주목했습니다. 음바페 선수 덕분에 2골을 기록했는데 이강인 선수가 이것을 훌륭하게 도왔다. 이강인 선수의 도움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며 그동안 비판만을 쏟아왔었던 입장에서 싹 정반대의 칭찬을 엄청나게 한 겁니다. 음바페에게 멀티골을 안겨준 이강인과 교체가 됐다. 이 정도로 거의 평점 7점에 달하는 점수들이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우르르 쏟아졌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왜냐, 사실 이강인 선수와의 탁구 게이트 이후로 이 파리 생제르맹에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최근 불과 4일 전이에요. 이때는 4분밖에 경기를 하지 못했을 정도였습니다. 굉장한 비판을 받아왔던 선수가 갑자기 급부상한 거죠. 심지어 이번 경기는 음바페 선수뿐만이 아니라 이강인 선수와 일본의 구보 선수의 인연이 또 깊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두 선수가 유소년 때 이미 엄청난 각광받는 선수로서 함께 해외 유학 축구를 했는데 굉장히 좀 친한 선수들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본의 아니게 한일전이 됐다, 이러한 말이 있었는데 일본의 구보 선수에 비해서 이강인 선수 엄청난 활약을 했다라고 아예 비교 언론도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번 탁구 사건으로 인해서 이강인 선수의 경기력이 굉장히 저하됐었던 이유가 바로 많은 국민들의 질타로 인한 심적 부담감이 주요 작용하지 않았나라고 했는데 완전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탁구 사건에 흔들리지 않는 이강인의 챔피언스 리그 첫 도움, 통계로 볼 경우 지금 더욱더 살아날 수밖에 없다. 후반만 뛰고도 이강인 선수의 첫 도움, 과연 황선홍호의 부름을 받게 될 것인가? 맞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지금 아시다시피
황선홍 감독의 소집을 받을 수 있냐 없냐? 이 얘기가 엄청나게 문제점으로 거론되고 있는데 사실 뽑아도 문제, 안 뽑아도 문제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경기력이 저하되고 있는데 뽑아봐야 의미가 있을까? 라고 말씀드렸는데 사태가 반전되고 말았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다시 부활하고 있는 거죠. 경기력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태국전에 있어서 이강인 선수 뽑아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아마 의견들이 다양하게 나뉠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 이런 기사가 엄청 나올 수밖에 없어요. 황선홍호에 승선하지 않겠냐, 소집되지 않겠냐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황선홍 감독은 이강인 선수와 항저우 아시안컵 때 금메달을 목에 걸었던 팀워크를 자랑하고 있는데 이강인 선수가 탁구게이트 사건이 터지면서 소집하기가 굉장히 애매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전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경기력 때문에라도 이강인 선수 불러도 되지 않나? 이런 핑곗거리가 어느 정도 맞춰지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 사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대다수가 한 90%가 절대 반대입니다. 심지어 태국전 패배도 좋다. 소집 반대한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축구계 인사들 역시 전면 반대에 나섰어요. 자, 하지만 상황이 좀 반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런 반응들이 제 유튜브 영상만이 아니라 다른 유튜브나 다른 커뮤니티에도 굉장히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던 이 상황 속에서 보세요. 이강인 국가대표 선발에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찬성과 반대 어떻게 나왔을까요? 생각보다 찬성이 더 많았었다. 팀 내의 비중과 실력 등을 고려하여 선수를 발탁해야 하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를 이번 국가대표 선발에 찬성한다. 지금 이 의견이 소폭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력과 협동성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발탁되지 말아야 한다. 46.9% 대 40.7%로 찬성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찬성 여론에는 여성들보다 남성층들이 많았고 연령대로 본다면 오히려 40대에서 60대 분들이 찬성하는 분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거 맞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세대 간의 차이가 아니냐, 하극상이기 때문에 중년층 이상분들의 반대가 많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보면 20, 30대의 어린 친구들이 자세히 읽어보니 40대, 60대보다 찬성하는 비중이 높았다라는 겁니다. 아, 제가 방금 잘못 말씀드렸네요. 그러면 제가 예상한 대로 중년층보다 확실히 어린 나이대의 젊은 친구들이 소집해라. 경기력이 중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결국은 어떻습니까? 그만큼 40대 이상의 중장년층 분들께서는 경기력이 중요한 게 아니다. 국가대표의 조직력, 단합심이 더 중요한데 이강인 선수가 자숙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채 다 보여주지도 못하는 지금의 상황에서 복귀를 한다라는 건 받아들이기가 어떻습니까? 매우 어렵다. 이런 얘기가 더 많이 쏟아지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하지만 언론사에선 계속 이런 여론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실력으로는 깔 수가 없다. 감각적인 도움을 올린 이강인 3월 국가대표에 소집이 될까? 자, 이제 국가대표 명단 발표일까지 일주일도 안 남았습니다. 4, 5일 만에 황선홍 감독은 이강인 선수를 뽑을지 말지 확실하게 확정을 내야 합니다. 그 와중에 이강인 선수가 경기력이 낮아서 다음번에 차출하겠다. 뭐 요렇게 사실 핑계라도 될 수 있었던 상황 속에서 이제는 그 핑계조차 굉장히
애매해져 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 탁구 게이트를 딛고 경기력마저도 완전히 부활해버린 이강인 선수를 굳이 부르지 않을 이유가 황선홍 감독 입장에서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역시 남다른 재능을 과시했다. 깊어지는 황선홍 감독의 고민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이전에 이강인 선수는 모나코전에서 막판 교체에 투입되어서 심리적으로 흔들린 모습이 경기장에서도 드러나는 듯 했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분석한 것과 같은 말이죠. 하지만 남다른 재능을 가진 이강인이 제 기량을 보이는 시간은 오래 걸리지 않았다. 반전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많은 언론사에서 쏟아내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이강인 선수를 대체할 수 있는 선수들이 많이 등장을 해야 하는데 사실 그런 선수들이 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특히 최근에 악재라고 할 수 있는 건 황희찬 선수가 햄스트링, 허벅지 부상을 당했다라는 거죠. 황선홍 감독이 임시 감독을 맡았지만 가장 큰 고민이 뭡니까? 올림픽 감독과 겸직을 하면서 지금 양쪽 경기에 둘 다 영향을 주면 어쩌나. 둘 중에 한쪽이라도 패배를 할 경우 그 많은 비판을 오로지 황선홍 감독이 떠안아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황선홍 감독이라면 지금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 이강인 선수 그럼 최근 반성을 많이 했나? 요런 궁금증 많이 계실 텐데 최근 보니까 이 파리 생제르맹 동료인 마누엘 선수와 이렇게 경기장에 들어오면서 막 볼꼬집힘도 지금 참는다. 요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사실 욱하는 성격이 뭐 프리미어 리그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리그에서도 국가대표전에서도 정말 많이 보였는데 지금 보면 이렇게 볼꼬집힘을 당하고 있는데도 참는 걸 보면 우리 강인이가 달라졌어요. 막 이런 말들을 지금 이강인 선수를 옹호하는 옹호론자들 사이에서 쏟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야, 경기도 잘해. 성격도 바뀌었어. 저쯤하고 있는데 이제는 받아줘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들이 커뮤니티에서 심심치 않게 쏟아지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여론을 주시하고 있을 황선홍 감독 입장에서는 정말 환장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축구협회가 나서서 이강인 선수를 소집할 건지 말 건지 뭐 확실한 대응을 해야 하는데 아무런 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참 뻔뻔하지 않습니까? 이제 명단 발표를 고작 5일밖에 앞두고 있지 않은 상황 속에서 오로지 황선홍 감독에게 모든 책임과 선택을 맡기고 있어요. 애시당초 본인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강인 선수와 손흥민 선수를 소집하지 않는 것으로 징계 처리를 대신할까 한다.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도 아무런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 않은 상태라는 것이 축구 팬들에게 더욱더 큰 실망감을 나타내는 이유입니다. 특히나 황희찬 선수가 빠져버렸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햄스트링 부상 때문이죠. 황희찬 빠지는 A대표팀 결국 다시 손흥민, 이강인 재결합할까? 자, 물론 두 선수가 화해를 했습니다만 모르겠어요. 프로 선수들이고 국가대표 선수니까 감정 컨트롤을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그럼 엄청난 일이 있었는데 이거 경기 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이 축구계 인사들 중에 한 분은 이강인 선수가 손흥민 선수에게 고의적으로 패스하지 않았다라는 여론이 돌았던 만큼 고의적으로 패스할 심리적인 압박감도 있을 거다. 뭐 이런 말들도 많이 쏟아졌습니다. 지금 보면 황선홍 임시감독이 지휘봉을 잡은 한국축구 대표팀이 태국과의 국제축구연맹 북중미 월드컵 2연전을 치른다. 황희찬이 부상으로 인해 전력에서 이탈하여 공격력 약화가 매우 우려된다. 그러니 사실 아시안컵 때도 활약한 손흥민과 이강인의 발탁 가능성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번 태국과의 2연전에서까지 승리를 하게 되면 사실상 3차 예선 진출을 확정 지을 수 있습니다. 만약 패배하게 된다면 좀 머리가 아파지는 거죠. 특히 태국은 방심할 수 없는 게
최근에 꽤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사실 방심할 수가 없죠. 더불어서 황희찬 선수가 빠졌고 이런 상황 속에서 손흥민 선수를 중심으로 하는 공격진 구성을 할 것인데 손흥민이 원톱으로 배치될 수도 있고 아니면 조규성 선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황희찬 선수가 결정하기 때문에 이선 공격에 많은 고민이 생겼고 결국 이강인, 이재성, 정우영 등이 나설 공산이 크다라는 겁니다. 결국 탁구 게이트로 큰 논란을 낳았지만 손흥민과 이강인이 재결합할 가능성이 너무 높아졌다라는 겁니다. 자, 이쯤 말씀드리면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너 혹시 무슨 이강인 측에서 돈 받았냐? 돈을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그런 생각 하실 만도 합니다. 왜냐하면 뭔가 전체적인 여론과 흐름이 자꾸 뭔가 이강인 선수가 돌아올 것만 같은 그런 여론으로 하나둘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아마 이강인 선수의 사태에 굉장히 공분을 느꼈던 이 많은 분들 입장에서는 아마 분개함을 떨칠 수 없을 겁니다. 이강인 선수가 태국전에 등장하면 많은 분들이 비난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강인 선수가 그렇게 출전을 할 경우 그 비난을 오로지 감수하며 좋은 경기력으로 보답하고 축구 경기장에서 아예 국민분들에게 절이 좀 오바라면 고개 숙여 사과하는 모습이라도 보인다면 저는 일말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강인 선수가 다시 원래대로의 모습으로 돌아와서 뻔뻔한 모습으로 심지어 경기력조차 지금 이 클럽 축구팀에서 날아다녔는데 국가대표에 와서 설렁설렁 대충 경기를 한다? 그렇다면 아마 다시 여론이 급반전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우리 현명한 시청자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도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길 바랍니다.